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행복의 기원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 넓은 관점에서의 부제를 달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인문학이나 뇌과학 책들을 그간 둘러보았을 때에도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관점에서 해석되고 지금까지도 인간을 통해 완벽한 의미와 그 형태로서의 모습도 명확하게 발견하지 못한 관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책들이 너무 뻔하고 저마다 해석하기 나름의 이야기 속에서 각각의 모습이 다르고 또 뻔했기 때문에 사실 쉽게 손이 갔던 그런 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책의 제목과 같이 행복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기원이라는 단어의 조합이 제법 저한테는 끌림이 있었고요. 문득 진짜 행복이라는 게 뭐지? 라는 생각에 한번 이 책을 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끌림에 또 한 몫을 했던 부분이 이 책 표지의 디자인인데요. 이런 여러 층, 여러 공간, 여러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영화 인터스텔라의 마지막쯤에 나온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주인공이 블랙홀을 지나 5차원의 공간에서 과거와 현재의 그 어떤 순간을 들여다보는 그런 장면인데요. 거기에 이 책 표지에 느낌과 비슷한 테서렉트라는 무한한 공간이 나오는데요. 과거 딸의 어릴 적 모습들을 이리저리 다시 마주하면서 주인공이 느꼈던 그 감정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행복의 일부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형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과거와 앞으로의 삶에도 분명 무한에 가까운 행복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일단 이 책은 2014년에 출간이 되었고요. 저자이신 서은국 심리학 교수님을 통해서 10주년 개정판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이 출간되고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이 책에 대한 평들이 제법 좋게 보이더군요. 더욱이 책 표지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님의 추천글이 임팩트 있게 레터링이 되어 있어서 더욱이 믿음이 가고 흥미가 땡기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다른 행복을 주제로 한 책들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라는 하우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왜 인간은 행복이라는 경험을 할까라는 Y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이 관념이 주는 이성적인 면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위치에서 동물적인 면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생존을 위한 동물의 본능적인 행위와 행동을 행복에 빗대어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 역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이다 라고 다소 흥미로운 서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책의 초반부가 상당히 재미있고 몰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인문학과 뇌과학계 관련된 책들은 서두가 좀 지루했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았는데 이 책은 행복이라는 이 주제를 훨씬 더 원시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느낌이라 이해가 제법 잘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특히 초반에는 인간이 동물임을 강조하며 생물학적 관점에서도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그 어떤 메커니즘이 동물과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는데 행복을 이런 식으로 여태 생각해 보지 않아서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행복의 이상보다 진정한 본질이 궁금하시다면 그 기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가 보시는 기회를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와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관점의 다윈의 진화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나오는 이야기도 되게 재밌습니다. 두 인물은 긴 시대적 배경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책에서 이 두 존재를 연결시켜 행복의 관점을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관점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러한 스토리도 행복을 이해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동물과 비유한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꼬리가 아름다운 공작새 다들 아시죠? 근데 그 꼬리를 어디다 쓸까요? 공작새의 꼬리는 오직 짝짓기만을 위해 설계된 매우 거추장스러운 도구라고 합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런 쓰임새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 공작새의 꼬리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짝짓기를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 부분을 인간으로 비유하면 공작새의 꼬리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해석하면 위트 있는 사람이 인기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수준과 매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위트는 창의성의 표현이며 창의성이 높은 사람은 멋진 꼬리를 소유한 인간 공작새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역사적인 미술가인 피카소의 이야기를 꺼내자면 아마도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진화론적인 생존의 의미로 해석하면 피카소라는 한 생명체가 그의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창의력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것이죠. 책의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접하고 나니 행복이 추상적인 단어에서 그 시작과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동물이고 조금 더 냉정하게 표현하면 인간은 생존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된 생물학적 기계라고 이 책은 또 메시지를 주고 있네요. 이런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는 로지컬한 이야기를 좀 지나고요. 행복을 느끼는 주 매개체인 이제 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책에서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우리의 뇌가 일종의 동전 탐지기라 비유를 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쾌감이 곧 행복이라는 이 개연성을 뇌 속의 행복 탐지기에 무엇인가 감지되어 신호가 울리는 순간 인간을 쾌감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반대되는 의미의 신호는 불쾌라는 것이 있겠죠. 쾌와 불쾌의 감정은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알려주는 생존 신호등이고 불쾌의 감정은 해로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빨간 신호등이라고 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죠. 반면에 행복과 가장 밀접한 감정인 쾌의 감정들은 파란 신호등이고 행복은 이런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뇌는 이런 쾌의 감정을 가진 생존에 유익한 활동에 가까운 것들을 계속 매진하라고 알리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서 요즘 세상에 너무 자극적인 쾌를 느낄 수 있는 여건들이 되게 많잖아요. 진짜 행복과 밀접한 쾌가 나의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또 생각해 봤거든요. 되게 좀 와닿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행복들이 결국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강렬한 고통과 기쁨은 모두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별, 짝사랑 이런 류의 것들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험이다. 하지만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기쁨의 일부 또한 사람을 통해서 온다. 저는 이 책이 주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닐까 해요. 책의 중반부를 지나면 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지, 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를 좀 깨달으실 수 있거든요. 물소들이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아프리카 초원을 혼자가 아니라 수십만 마리의 동료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막 횡단을 하는 것처럼 인간도 생존을 위한 목적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관련한 연구 결과의 사례도 나오는데요. 현대인의 가장 총체적인 사망 요인이 사고나 암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그 사실,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죠. 이 책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행복의 사이클을 넓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행복의 경험을 여러 번 자주 겪어야 한다는 것에서 보면 극적인 행복을 겪은 사람과 꾸준한 행복을 느끼는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서 이런 외로움은 인간이라는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용해서 행복을 무너뜨리고 죽음으로 내몰 수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극적인 행복, 복권 당첨이나 새집 마련 이런 것들이 짜릿하지만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행복은 복권 같은 큰 사건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초콜릿 같은 소소한 즐거움에 가랑비에 젖는 것이다 라고요. 진화론적인 이야기에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나면서 결국 마음에 와닿는 이런 메시지까지 책의 어떤 깊이보다 공감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중간중간 정리를 해가면서 행복에 대한 논리를 거듭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고요.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진짜 흥미롭게 읽히는 책이에요. 딱 요즘 같은 대한민국이 막 어수선한 이런 시기에 또 먹먹하고 왠지 가슴 한편이 아련한 이런 연말에 읽어보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향적이신 분들 있으실까요? 책의 절반을 지나면 행복과 가장 관련이 있는 인간의 특성이 또 나와요.
뭐 꼭 내향적이신 분들만 봐야 할 포인트는 아니지만 거기 외향적이신 분들이 행복을 느끼기에 유리한 그런 이야기도 또 나옵니다. 재밌어요.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 쾌락의 뿌리를 둔 기쁨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 정서, 이 모든 것을 뇌에서 감지하는 현상이므로 철학적이 아닌 생물학적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리고 진화론적인 렌즈로 행복의 본질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되게 특이한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저만 느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책의 표지에 테서렉트 공간과 비슷한 여러 사람이 그려진 그림 위로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의 어떤 그 시작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에 그 행복이 무엇인지 딱 하고 보여주는 사진이 하나 나오거든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진을 보고 그래, 우리가 바라는 행복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뭐 별거 있겠어 하고 좀 심플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자분이 아마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지막 장의 한 컷의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열해 놓았나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행복이 가지고 있는 모든 껍데기를 벗겨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결국 책의 마지막 사진 한 장으로 요약된다고 저자분도 결국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올해가 가기 전에 행복의 기원과 그 본질을 좀 알고 싶으신 그런 분들, 네, 정말 맘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 얻어가시는 게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행복의 기원이라는 이 책에 대한 후기와 또 저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는데요. 끝으로 상당히 멋진 문장이 있어서 그 부분을 들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요. 레바논에 이런 속담이 있다. 사람이 없다면 천국조차 갈 곳이 못 된다. 무엇을 하며 어떤 모양의 인생을 살든 사람으로 가득 찬 인생은 이미 반쯤 천국이라는 뜻이리라.